L2 용어로 뭐라는 거예요? 디아미터라고 그래요. 디아미터.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디아미터를 갖다 뭘로 통일을 하죠? 2로 통일을 하죠. 레이어드 모델에서는 2로 통일하고 제한하고 그래요. 그래서 통일하고 제한하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게 첫 번째 뭐냐면 디아미터를 조정을 해줘요. 루트 브릿지 설명할 때 뒤에 디아 2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 자동적으로 이 명령이 원래 매크로 명령이라고 그랬죠. 매크로 명령은 다른 어떤 명령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매크로 명령인데 그 매크로 명령에 의해서 포워드 딜레이하고 맥세지 타임이 반씩 줄어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디아미터가 얼마로 줄어들어요? 그 커먼드 타임이 거의 반으로 해갖고 24초로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케이블을 제한하고 그런 거 자체가 하나의 스파링 이전의 스위치의 튜닝 포인트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트렁크 포트에다가 억세스나 디퓨전 레이어에다가 V랜을 필터한다 그랬어요. 이 V랜 필터가 왜 중요하다 그랬죠? 응? 루핑 방지? V랜 필터가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보안상 이유? 나머지 세 분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았어요. 왜 V랜을 필터해야 된다 그랬어요? Why? 이건 시스코의 이상한 속성이라고 그랬잖아. 시스코는 트렁크를 잡으면 무조건 모든 V랜을 보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저수준의 사람들한테는 좋아요. 왜 그러냐면 무조건 모든 게 왔다 갔다 하니까 신경 쓰지 않고 바로 통신되잖아. 그러나 그게 모든 게 왔다 갔다 함으로써 벌어지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대부분 짧게 생각하는 거는 억세스 레이어에 존재하지 않은 V랜이 계속 글로 가가지고 그쪽에 트래픽을 낭비시키죠. 물론 시스코는 이거를 자동적으로 플루닝이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 기술로 제거하긴 해요. 근데 이거는 짧은 얘기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라 그랬죠? 스파닝 트리. 트렁크 포트가 억세스에 있는데 자기 V랜이 거기 존재하지 않은 V랜 또 트렁크가 다 필터가 안 돼 있으면 이 스위치가 뭐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스파닝 트리 참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트렁크 끝나고 나서 여러분한테 보여줬던 게 뭐였어요? 바로 스파닝 트리가 사라지나 안 사라지나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스코 장비들은 이 트렁크 필터링 하는 기능이 엄청 중요한 기능이라고. 이 튜닝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능.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진짜 엄격하게 튜닝할 때는 시스코 6000 시리즈 같은 경우는 라우팅 해주는 모듈이 MFSC라는 모듈이 있는데 그 MFSC 모듈이 스위치 슈퍼바이저 엔진에 어떤 상태로 연결된다 그랬죠? 억세스 트렁크. 뭘로 연결된다 했어요? 걔도 트렁크로 연결된다 그러잖아. 트렁크. 그러면 그쪽에 MFSC 내에서 V랜 중에 라우팅 하는 V랜이 있고 라우팅 하지 않는 V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쓸데없이 라우팅 하지 않은 V랜들 왔다 갔다 하면 그것도 쓸데없는 거기 낭비잖아. 그것까지 심각하게 튜닝할 때는 튜닝한다고. 근데 다른 벤더 장비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다른 벤더 장비는 트렁크나 태깅을 잡잖아. 그 다음에 바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 트렁크에 왔다 갔다 할 V랜을 지정해줘. 그러니까 그 V랜을 지정해주기 때문에 그 지정된 V랜들만 그쪽으로 통신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필터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더넷 스위치 튜닝할 때는 벤더가 갖고 있는 속성을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디퓨전 레이어에 인터 V랜 라우팅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생성하고 걔한테 API 주고 라우팅 프로토콜 지정하고 그 다음에 억세스 레이어에 있는 장비들을 위해서 HSRP나 GLBP 같은 클라이언트 어베러빌리티, 클라이언트 가용성 기술을 적용해주면 된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거를 머릿속에다 외고 갖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딱 외우면서 장비를 가지고 한번 쭉 저 순서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장비가 있을 때 두세 번, 네다섯 번만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이 이더넷 스위칭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가 되실 수도 있어요. 아닐 것 같아? 여기 와 있는 션을 봐. 내가 션보다 잘한다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억세스 레이어를 한번 볼까요? 억세스 레이어는 최소의 비용으로 폴트 톨러런스와 로드 밸런스를 구현하는 게 목표예요. 최소의 비용으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소의 비용이니까 L3 스위치보다는 L2 스위치로 가는 게 낫겠죠? 폴트 톨러런스와 로드 밸런스를 동시에 구현하다 보니까 어찌 해야 돼요? 항상 링크가 2개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링크가 2개 있기 때문에 그거를 V랜당 분산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V랜을 짝수로 두는 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최소의 비용으로 보다 많은 엔드 노드를 수용하는 게 목표고요. L2 레벨의 시큐리티를 레이어, 억세스 레이어에다 구현해야 돼요. 그래서 L2 레이어 시큐리티 하게 되면 나중에 뭐 BPDU 가드라든지 뭐 맥 어드레스 플러딩 하는 거라든지 뭐 DHCP 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여기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요 L2 레벨의 시큐리티 부분은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다시 여러분한테 강의가 될 겁니다. 지금 목표는 이 장비를 쓰는 게 더 목표이기 때문에. 그 다음 디스트리뷰션 레이어는 L3 레벨의 시큐리티를 구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이 코어 레이어는 절대 어떠한 필터링이나 ACL이나 이런 걸 억세스 컨트롤 정책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거 얘기하려고 여기서 먼저 딱 여러분들 꼬집고 넘어가는 거예요. L3 레벨의 시큐리티를 여기다 구현한다. 그래서 IP 어드레스 스푸핑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VLAN에 서버들이 있어서 걔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디시온 레이어에다 구현한다. 코어 레이어에다는 안 한다 그러네. 그 다음에 라우팅을 통해서 다른 스위치 블락이나 코어 레이어를 통한 엑스터널을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억세스 레이어는 L2, 디시온 레이어는 L3, 코어 레이어는 L2로 가나 라고 구조화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되면 문제,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항상 네트워크 L3가 뭔가 역할이 있어.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쪼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가 굉장히 전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와 모든 네트워크 장비한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게 번지지 않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쪼개는 L3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 시큐리티 바운더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네트워크는 이렇게 가. L2가 있으면 저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L2가 있으면 이게 L1에 케이블로 연결이 돼 갖고 다시 L3로 가고요. L3는 다시 L2로 가고 다시 뭐 당연히 여기 L 아니겠죠. 그 다음에 L3로 가고 이런 스타일이야. 이걸 조금 줄이면 L2가 L3, L2가 L3 이런 식으로 가죠. 이렇게 구조만 돼 있다면 굉장히 좋은 네트워크예요. 근데 잘못된 네트워크는 L2가 L2로 가고 L3가 나온 다음에 또다시 L3가 나오고 또다시 L3가 나오고 이런 거가 잘못된 네트워크야. 특히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라우터들도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런 네트워크 있잖아요. 그게 전부 L3 연결이잖아. 비효율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그동안 인터넷을 통해서 한 10여 년을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내부만큼은,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만큼은 방금 얘기했던 구조화된 모델로 항상 가야 돼. 그러니까 항상 뭐 할 때 L2, L3, L1은 빼자고요. 다시 L2, L3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L3 대신 여기 L4는 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L4? 예. 요거야. 요 모델로 가면 돼. 뭔가. 전부 다. 그러니까 이 L3 부분이 뭔가 뭐가 되는 거야? 계속. 바운더리가 되는 거죠. 아, 이거 여기는 아니고. 뭔가 쪼개는 바운더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디시전 레이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는 좀 에어리아 백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 예. 억세스 레이어의 문제를 코어 레이어로 번지지 않게 막아야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스위치 블락의 문제는 그 스위치 블락에서 끝나야지 다른 스위치 블락과 공유하고 있는 코어 레이어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L2 코어가 있고 이제 L3 코어가 있는데요. 정리를 좀 하자면, 일단 여러분은 저희 회사 네트워크 전체적으로 지금 L3 코어로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L3 코어가 좋은 것 같다라고 많이 생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그냥 L3로 가지 왜 자꾸 L2냐, 그 마음을 못 버리시